세계적인 명장을 끌어당기기 위해 필요한 것은 10년을 바라보는 프로젝트입니까? 아니면 행정 자격증 서류입니까? 크로아티아를 월드컵 준우승으로 이끈 달리치 감독이 아랍에미리트행을 확정한 날, 대한축구협회는 90일짜리 임시 감독을 공개 채용하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거장들은 왜 서울의 감독직 대신 중동을 선택했을까요? 저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자금의 부족입니까? 아니면 상내부의 깊은 구조적 결함입니까? 휴면적인 여론의 소음을 넘어 최근 포털 사이트를 달군 세 가지 사건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각은 2018년 7월의 기억입니다. 당시 대한축구협회는 연봉 500만 달러를 제시하며 달리치 감독을 설득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현재 자유계약으로 풀린 그가 선택한 곳은 한국이 아닌 아랍에미리트였습니다. 두 번째 조각은 국내 베테랑 지도자의 폭로입니다. 김학범 감독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임시감독 지원서를 일축하며 협회에 기괴한 행정 조건을 꼬집었습니다. 코칭 스태프 전원이 전문 스포츠 지도사 2급 자격증을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자신만의 사단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각은 세르비아 국가대표팀을 이끌었던 드라간 스토이코비치 감독의 정면 선언입니다. 그는 서울 상주까지 수용하며 대표팀을 맡을 의사를 밝혔지만 협회가 제시한 9월부터 11월까지의 임시직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거장들의 연이은 거절과 국내 지도자의 탄식은 결코 별개의 해프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대 축구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 축구 행정의 거대한 관료주의적 장벽을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역사는 우연한 단발성 사건으로 움직이지 않으며 축구사 역시 시스템의 결함이 만들어내는 반복적인 주기 속에서 작동합니다. 저희가 2018년부터 2026년까지의 8년이라는 시간의 궤적을 냉정하게 복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18년 당시 달리치 감독과의 협상이 무산된 후 대한축구협회는 파울로 벤투 감독을 선택했습니다. 벤투 감독은 4년 동안 지속된 언론과 여론의 거센 비난 속에서도 자신만의 축구 철학을 굽히지 않았고 마침내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을 16강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천재성이 아닌 장기적인 시스템과 철학이 거둔 값진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실이 완성된 직후 축구협회는 그 유산을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정착시키지 못한 채 스스로 내팽개쳤습니다. 놀랍게도 벤투 감독의 유산과 가치를 그대로 흡수한 곳은 중동의 아랍에미리트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2023년 벤투 감독을 전격 영입했고 이후 올러로유 감독을 거쳐 2026년 달리치 감독으로 이어지는 단계적이고 치밀한 지휘봉 교체 로드맵을 실행했습니다. 5일 머니로 승부를 본다는 세간의 편견과 달리 그들은 장기적인 국가대표팀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육성하는 기술 관료주의적 관리 능력을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독일이나 일본과 같은 축구 선진국들이 감독 교체와 상관없이 일관된 경기 스타일을 유지하는 비결은 바로 이러한 상내부의 행정적 연속성에 있습니다. 반면 우리 축구협회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코칭 스태프의 무능과 상내부의 방치 속에 대표팀은 2026년 월드컵에서 단합력을 잃고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스토이코비치 감독이 지적한 팀 내 단합의 부재와 집중력 저하는 단순한 선수들의 정신력 문제가 아니라 대표팀의 중심을 잡아줄 전략적 시스템이 완전히 해체된 결과였습니다. 세계적인 클럽에서 뛰어난 기량을 선보이는 선수들이 피치 위에서 고군분투함에도 불구하고 잦은 감독 교체와 행정적 공백은 대표팀 전체에 심리적 피로감만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도 협회는 깊은 반성은커녕 또다시 3개월짜리 임시감독이라는 과거의 임시방편으로 회귀했습니다. 2018년의 실책, 2022년에 잠시뿐이었던 영광, 그리고 2026년에 예정된 참사까지 이 8년의 잔혹한 주기를 관찰한 세계적인 명장들은 이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의 감독직은 장기적인 비전을 실행하는 무대가 아니라 상뇌부의 행정적 위기를 대신 막아주는 일회성 방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세계적인 명장들과 베테랑 지도자들마저 외면하게 만든 한국 축구의 본질적인 구조적 결함은 무엇입니까?
저희는 그 원인을 세 가지 차원의 시스템적 결함에서 심층해부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대표팀 감독직이 상내부의 행정적 무능과 스캔들을 가리기 위한 미디어 방패로 전락했다는 점입니다. 축구협회가 9월부터 11월까지의 3개월짜리 임시감독을 봉개 채용한다는 명분을 내세운 시점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당시는 상내부를 향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각종 행정 비위 논란으로 여론의 비판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투명한 공모라는 허울 좋은 명분 뒤에 숨어 임시감독을 세우는 것은 전술적 비전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의 비난을 대신 맞을 희생양을 만드는 정치적 공작에 불과합니다. 이는 4년이라는 장기적인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상내부의 책무 회피가 만들어낸 구조적 비극입니다. 단기적인 A매치 불을 끄기 위해 감독을 소비하고 버리는 행태가 반복되면서 한국 축구의 대외적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관료주의적 자격증 규정이 불러온 행정의 형해화입니다. 김학범 감독이 폭로한 전문 스포츠 지도사 2급 자격증 제출 의무화는 한국 스포츠 행정의 극심한 경직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현대 축구의 명장들은 단독으로 부임하지 않으며 전술 분석관, 피지컬 코치, 심리치료사를 포함한 하나의 거대한 사단을 구성하여 움직입니다. 국내용 행정서류라는 인위적인 장벽으로 이들의 진입을 차단하는 것은 전문성을 보조해야 할 행정이 도리어 현장의 발전을 막아서는 본말전도의 전형입니다. 세계 수준의 코칭 스태프를 받아들일 수 없는 폐쇄적인 행정틀을 고집하면서 세계적인 명장을 요구하는 것은 거대한 모순일 뿐입니다. 세 번째는 세계적인 선수들의 기량과 낙후된 행정체계 사이의 비대칭성, 즉 웸블리 갭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스토이코비치 감독이나 달리치 감독과 같은 거장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언론의 비판이나 여론의 압박이 아닙니다. 그들이 경계하는 것은 전문성과 비전이 결여된 상내부와 일하며 지도자로서의 명성과 시스템을 파괴당하는 상황 그 자체입니다. 손흥민 선수나 이강수 선수와 같은 세계 최정상급 인재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뒷받침하는 상내부의 행정 수준은 여전히 시대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수준은 이미 세계 최고에 도달했지만 그들을 이끌어야 할 행정 조직은 과거의 관성에 갇혀 있는 것이 오늘의 쓸쓸한 자화상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 구조적 결함이 해소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세계적인 명장도 대한축구협회의 지휘봉을 잡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의 냉정한 판결은 이미 우리 앞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90일짜리 임시방편으로 국가대표팀을 운영하고 관료주의적 장벽으로 스토이코비치 감독과 같은 명장들을 밀어내는 한 2026년 월드컵의 참사는 단순한 일회성 사고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이강인 선수를 비롯한 차세대 황금세대의 미래마저 삼켜버릴 12년 단위의 잔혹한 비극적 주기의 시작점일지 모릅니다. 코칭 스태프가 반려주의 기구로 전락하고 감독직이 상내부의 위기를 넘기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하락한 국가대표팀은 결코 피치 위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한 국가대표팀의 진정한 몰락은 경기장 위에서의 패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상내부 회의실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무책임한 타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냉철한 판단력으로 한국 축구를 성원하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세계적인 명장들의 연이은 거절은 단지 그들의 자존심 때문입니까? 아니면 무능한 상내부 행정으로 인해 한국 축구라는 브랜드가 매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증거입니까? 여러분의 깊이 있는 의견을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깊이 있는 데이터와 시스템 분석으로 한국 축구를 해부하는 K축구 데이터랩이었습니다. 다음 심층 보고서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